사충신과 사충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선 최초로 일어난 김해의 어병장 사충신과 그리고 내분을 추모하는 사충단에 대해서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 김해를 짓밟은 왜군과 맞서기 위해 벗들과 함께 김해성을 지키다 김해성 전투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사충신 어병장 송빈, 어병장 김덕기, 어병장 이대형, 어병장 유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임진왜란의 어병에 의해서 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역사책에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조선 최초의 어병장 김해의 사충신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해는 매년 사충신이 순전한 음력 4월 20일 내분의 영령을 기리는 추모제를 지내며 그들의 이름과 충절을 기리는 사충단이 있습니다. 김해시 가해로 405번 번안길 22-9에 위치해 있으며 경남도 기념물 제9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와 경남도는 이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충절 정신을 후대에 기리고자 하는 역사적 사실 재조명과 사충신 정신에 대한 연구조사와 충절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지 못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처음 돌리다 보니 잘 안 돌아가네. 국장님, 네. 이 사충신과 사충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행현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원님을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 역사인 김해의 사충신과 관련한 관심에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 사충신은 임진왜란 조선 어병장으로 각제우 홍희 장군이 창의한 4월 22일보다 이틀 앞에 김해성을 지키다가 순국한 최초의 민간 어병장으로 송빈, 이대형, 김덕기, 유식 네 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충단은 1990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9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선조 33년 1600년도에 선조 대왕께서 이들을 충절을 기리고자 각자의 뱃을 가선대부 문무관 종이품에 해당됩니다. 뱃을 올려주었고 숙종 34년에는 지방 사림들의 도움으로 송담사와 송담서원을 세워 이들을 2회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종 8년에는 단을 설치하고 사충단이라 이름을 짓고 비를 세웠으며 매년 음력 4월 20일을 제사일로 정하여 사충신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김해시에서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충신은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어병장 김덕기는 임진왜란에 일어나서 왜군이 김해성을 공략하자 김해성 동문을 지키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병장 유식은 김해성 서문을 지키다가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병장 송빈은 김해성 남문을 지키다가 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병장 이대은 김해성 북문을 지키다가 순절하셨습니다. 이렇듯 김해성 동서남북을 지키다가 어려운 죽음을 선택한 사충신을 통해서 경남 곳곳에서 어병봉기에 본보기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런 사충신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학술 연구나 그리고 선양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경남도와 김해시가 이런 사충신을 너무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 12월 김해시 주최로 사충신과 관련해 가지고 김해성 사충신 학술대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9년도 저희 도에서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일환으로 김해극단 이루마에서 연극 김해 사충신을 창작 공연에 대해서 저희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이 학술 연구를 한번 경남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 도에서는 지금 밀양의 전필재 선생님 사상가, 남맹조식 선생님의 실천 유학,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파리장서 운동 등과 함께 김해시의 사충신도 우리 유교 문화권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선양 사업과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술 연구도 심도 있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경남도 연구원을 통해서라도 네. 학술 연구회를 한번 내년에는 한번 좀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충단 앞에 옹벽백화 경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절을 그리기 위해서 선양 사업인데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사충단 주변의 환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해 사충단 앞에 옹벽백화 경관 사업은 또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총 사업비 3억 원, 도비 2억 원과 12억 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도민들이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사충당 입구의 옹벽에 사충신이 왜군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백화로 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사충단 한번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충단은 1990년도 12월 20일자로 도 기념물 제99호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공간에 표충사라는 사당 그리고 송담서원이 함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제 문화재인 사충단의 원행 보존과 훼손 예방을 위해 2018년도에 약 2억 4천만 원의 문화재 보수 사업비를 들여서 송담서원 천정 마감과 마루 보수 등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사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충단에 지금 칠해져 있는 도색 부분이 상당히 지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낡아가지고 부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다시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사충단에 올라가시면서 그 길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경사도 좀 가파르고 좀 굉장히 비좁아서 내려오실 때는요? 역시 좀 여기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거기 네, 큰 사고 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제 그쪽 지역의 도로 사정이 정말로 힘듭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회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네. 대행버스도 못 올라가고요. 승용차도 겨우 올라가기 힘들고 또한 또 여성들이 차를 운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혹시나 사고 때문에 매우 지금 이제 험난한 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리고 또 사충단 입구에 올라가는 계단이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네. 숨이 헐떡거리지도 않던가요? 네, 계단도 역시 됩니다. 가파릅니다. 그죠? 네.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봉이 있지만은 봉을 젊은 분들이야 봉을 잡고 가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올라가다가 한 서너 번 쉬어야 됩니다. 한번 개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는 우리 문화재 관람권 확보, 그리고 접근로, 또 보행약자를 위한 그런 편의시설 확충 등은 저희 문화재 보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 사업이 김해시로서 신청이 되면은 저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혀 장애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상태고요. 네. 또 어르신들도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도 올라가기 힘들고, 그리고 상시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개방을 위해서는 관리동이나 홍보관 등의 또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한번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라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위대한 김해 출신 사충신의 영혼들이 슬픈 통안의 눈물을 짓지 않도록 이제부터 사충신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충절 사상과 선양 사업을 위한 교육관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김해 사충신을 다시 우리 경남도의 역사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이나 우리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진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 사충신과 사충단은 제가 김해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도 직접 추모제에 참석도 했었고, 그리고 사충신이 임진왜란 최초의 어병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김해시와 이를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도 함께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우리 경남은 사충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남명조식 선생의 제자였던 분들이 무려 57분이 어병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어병장인 곽재우, 김면, 정인홍 어병장이 모두 남명조식 선생의 문화생이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경남에서 어병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남이 애국가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런 역사가 좀 제대로 복원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해 사충신과 사충단도 아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 드렸듯이 남명조식 선생을 포함한 어병장들의 활동, 그리고 일제강점기 파리 장서운동도 우리 유학자들의 대단히 그 기계 높은 활동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경남에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도의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택되었지만 정부 예산을 뒷받침할 가야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가야사 연구조사 등의 관련 사업이 2년이 넘게 포기되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 대정부 건의안 채택 및 국회 방문 등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접 활동을 해주신 우리 가야사 특위 김진기 위원장님과 위원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법 제정이 한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정비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 8월에는 우리 민홍철 의원께서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정비와 지역발전 특별법을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안 통과의 쟁점 내용은 특정 역사 문화권에 대한 개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다른 타지역 역사 문화권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두 번째로는 법안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0 올해입니다. 올해 4월 11일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 문화권에 대한 역사 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되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해부 상정이 되어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문체위에서 법안 소위에서는 공청회 생략이 결정되었고 법안 소위 통과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관련 사업 관련해 가지고 2017년 12월 국정과제 가야사 연구 보건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작년도에 국비 5억을 확보해가지고 가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어제 오후에 그 행정부의사님이 참석하셔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고 내년 5월경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용역이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도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신규 사업 예산 개정을 신설하는 등 정부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모셔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김경수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김경수 지사님으로부터 가약사 역사에 대한 부분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국에서 지금까지 대응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동안에 또 이제 뭐 많은 이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야사 그리고 또 우리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우리 경남대 의원 58명 전원이 대정부 건의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회에 방문을 했었고 또 앞으로 그 문화관광위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특별법의 제정 촉구를 위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또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제가 국회를 가니까 일일이 문화체육관광위 네.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요청을 하셨는데도 현재 법안이 지금 현재 이렇게 결의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다시 필요하다면은 국회를 다시 방문을 해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과 함께 또 부탁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 지속적으로 우리 그 지역의 민홍철 의원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동양정부라든지 문화재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사님께서 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당정 협의회에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과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인 그런 협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특히 그 의원님이 또 국회 방문하기 전에는 직접 또 지사님께서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안민석 문체위원장님과 신동근 간사 그리고 뭐 야당 간사에게도 역시 연내 특별법 통과를 강력하게 좀 주문을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이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생략이 11월 18일 여야 간사 합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예. 그래서 갑자기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예. 지금 뭐 강주시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분야의 법안이 지금 90여 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간 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조금 공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하여튼 최대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의원님과 저도 같이 법안을 발의하신 민홍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통화를 해보니까 네. 어쨌든 연말 안에는 꼭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사님께서도 끝까지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위 활동이 우리 상임위의 또 다른 이제 활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 뭐 간부 공무원이나 국장님들께서 사실 피곤하실 겁니다. 뭐 부가의 또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데도 우리 특위 활동에 이 또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해주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국장님과 그리고 가야문화유산권의 우리 최진희 과장님, 성수영 사무관, 이정아 차서 정말로 서울을 같이 가고 경남 도내에 뭐 한 10군데 정도 현장을 갈 때마다 뒤에서 열심히 받쳐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립니다. 국장님, 향후에 가야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즉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면은 가야사 연구 보건 사업과 가야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연구 인력 보강과 조사 연구 자료 기능 등 보강을 위해서 정책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가칭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한 특별법 제31조에 보면은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이게 또 뭐 다른 지역에서도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선도적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재단은 특별법에 31조와 32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현재로서는 우리 연내에 특별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해사 연구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조사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사 연구의 어떤 성과의 부족 이렇게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된 후에는 체계적인 가야사 연구 복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또 정책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인 연구재단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연구재단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 확보를 통한 국가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도 차원의 연구재단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제 임기 내에 꼭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가야사 비지적 문화재가 있는데 2020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비지정 그 가야 문화재가 그 전국에 65개 전체적으로 665개소 중에서 경남도에 54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는 한 82%를 우리 도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문화재로 국가라든지 또 기념물로 지정된 게 44건. 그러면 나머지는 500개소는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전체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지정 가야 문화재 조사 연구를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작년에는 그 한 4억 원 정도 5개 시군에 7개소 정도 했었고 올해는 지금 당초 예산에는 작년보다 한 1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5억 원에 한 6개 시군에 6개 사업 정도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가야 문화재 조사 연구를 하는 그런 실익은 우리 도문화재 지정이라든지 국가 사적 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복원 정비를 하는 그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선행 절차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가 전체의 한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역사 문화 조사 정비 복원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 연구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국장님, 예.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비지정 문화재로부터 출발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올해 예산이 5억 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처음에 각 시군에서 공모를 위해서 받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의 시군 수요 조사는 8개 시군에 12개소 17억입니다. 17억 예산에 도비 2억이죠. 예, 도비 작년에 2억이죠. 예, 예. 가야사 특위가 활동을 하고 1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시군에 우리가 방문을 했고 또 시군의 의장님들과 가야사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통해서 촉구도 했고 그리고 시군 단체장들을 만나서 비지정 문화재부터 우리가 발굴합시다. 파야 거기서 보물이 나오든 뭐가 나와야 국가 사적으로 어떤 보물이 지정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파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어느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죠. 네, 대부분이. 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습니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10억의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과 같이 2억의 예산을 하고 제가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제가 행정부지사님께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위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우리 시군의 의장님들과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과의 또 말씀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특위원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런데 역 그대로 놔두고 자치단체 비용만 3억 했습니다. 시군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억의 예산을 올렸다면은 최소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의 정액이 되어서야 시군에서도 지금까지 5개 정도 신청하다 이번에 12개 신청했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열기가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가야사 연구 보고에 대한 어떤 의욕이 넘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도가 거기에 반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건의를 많이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나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지금 당초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지만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시군 소유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또 안 그러면은 오늘 우리 특위 의원님들께서 여기 또 다 계시니까 본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정액이 필요합니다. 우리 특위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얘기를 이어서 좀 정액이 있으면은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의 뭐 제일 공약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사님 뭐 이 오시기 전에 가야사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또 추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은 국정 과제입니다. 향후 보건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야사 연구 특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가야사 연구 보건 사업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도에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가야사 연구 보건 사업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역사를 4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이고 이 가야사는 또한 한일 관계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일의 한국과 일본 간의 고대사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의 갈등 국면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데도 대단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역사 유적들이 일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좀 기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 복원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대 과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시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가야사 복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은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고 특히 특별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어야만 지속 가능하게 안정적인 보건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특별법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공청회 생략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지금 문체위 자체가 파행을 겪으면서 아직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경남서울본부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가능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야사 연구보건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난 5월부터 가야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간 보고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가야사 복원 계획을 가지고 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남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야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영원함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것도 가야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야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은 저는 김경수 지사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야죠. 네, 임기 내에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